좋아요, 구독! 대표님의 관심 섹터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볼까요? 네. 혹시 어떤 섹터군들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세요? 상승이 나와주는 섹터들일까요? 아니면 좀 조용한 섹터군들일까요? 지금 시장을 우리가 딱 볼 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IT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서 밸류적으로 매력이 매력이 있다라고 있죠.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받는 흐름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뭐 한 두 가지 섹터 정도로 딱 뽑아서 얘기를 할 수 보셨어요. 있는데, 네. 섹터라고 하기엔 너무 좀 작은 섹터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큰 섹터에서 보면 헬스케어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지금 우상향 흐름 유지하고 있는 게 화장품과 방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뭐 방산 같은 경우도 괜찮겠지만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업사이드가 좀 굉장히 좀 크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일부와 또 같은 섹터를 골라주셨어요. 이게 일부에서도 네, 다뤄졌던 섹터군요. 그래서 참 괜찮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화장품이 요번에 뭐 한 지난 몇 달 동안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을 때 대장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실리콘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맞아요, 유명하죠.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고, 또 거기에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몇몇 종목들이 이번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잘 버텨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7, 8월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른 화장품주들, 소형주들 보면 엄청나게 박살난 것들 많아요. 다시 이제 주가가 원위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몇몇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할 때 우리 보통 위탁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콜마라든지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결국 시장은 많이 빠져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밑에서 올라갈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수출의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들, 우상향 흐름의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밸류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시장 내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돈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는 섹터라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스몰캡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섹터단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잘 움직여준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화장품 섹터는 분명 지금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수출적인 부분들 또 오늘이 21일 날 나온 수출입 데이터를 반영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시장에서 잡히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화장품 섹터들 여전히 기대할 만하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우리가 조금 분할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관점에서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하고 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종가 베팅 종목이 빨리 나오긴 했는데요, 대표님. 네. 이제 화장품주들 관련하면 이제 미국 진출에 관한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기대감들도 있지만 최근 또 이야기들을 보니까 동남아 진출에 관한 것들도 확장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실리콘투도 미국 외에 있는 다른 국가들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지금 현재 북미 쪽에서의 어떤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이게 화장품이 정말 좋아서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뭐 그 질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 가성비적인 면에서 이제 국내 화장품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알아주는 단계에 와 있기도 한데 이건 저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뭐 K-팝이라든지 이제 국내 어떤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이제 굉장히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그 소비층들의 저 사람들이 쓰는 입는 옷은 뭐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은 뭐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국내 화장품들 인기를 더 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리콘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이게 이제 뭐 역외의 어떤 그 직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K-뷰티 뭐 화장품도 있겠지만 의류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의 힘이 사실 우리가 지금 서구권에서의 인기를 얻기 전에 이미 맞아요. 아시아 쪽에 인기를 먼저 얻고 나왔었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확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여전히 화장품 수출 국가 1위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의 폭이 미국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땡스기빙이 올 거고요. 10월 맞아요. 말쯤 되면 네. 또 뭐 미국에서 빅 세일스 이런 거 많이 소비가 하잖아요. 폭발하는 그 시즌이 이제 뭐 오죠. 선물을 네. 많이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맞아요. 시즌이기 때문에 국내 뭐 K-뷰티, 아마존의 하나의 섹터가 이렇게 섹션이 생긴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의 또 향후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뭐 보면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흑인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굉장히 좀 없다. 뭐 이렇게 그 특히나 파운데이션이 네. 이제 흑인분들이 쓰실 만한 게 없다고 그렇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특화해서 또 맞아요. 흑인분들을 공략하는 제품들이 그걸 나오고 한국이 또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에 이렇게 맞게. 인플루언서 분들이 맞아요. 쓰고 깜짝 놀라는 뭐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종들에게 이렇게 또 맞는 맞춤형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밸류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건 분명 맞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많아서 네, 사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이제 실리콘투를 우리가 대장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추세가 꺾이면 다 같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에서도 HD, 현대, 일렉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 꺾여져. 밀렸었죠. 네. 그런 것처럼 실리콘투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이 들어오니까 중소형단의 화장품들이 뭐 실적도 좋고 다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실리콘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7월과 9월의 어떤 두 달간의 단기 트렌드를 이제는 저항을 벗겨내고 상승으로의 방향을 좀 잡아놓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 가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노려본다라면 조금 더 괜찮다라고 그러면은 볼수 있어요. 그렇게 노릴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을 노릴까요? 아니면 비교적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을 노려볼까요?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많이 빠져서 싸네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올라가는 게 더 갈 거야라고 네. 생각하고 접근할 맞아요.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다 아이디어가 뭐 그쪽 섹터가 계속 간다라면 괜찮습니다만은 가는 쪽으로의 쏠림 현상은 계속 일어날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분산되기보다는 가는 쪽이 더 갈 거고 가는 쪽이 많이 또 한번 시세를 주고 나면 위에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동안에 중소형단에 또 안 올랐던 것들이 또 올라오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헬스케어에도 딱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신고가 가고 있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한국콜마나 이런 거 실적 대비 펄을 계산해 보시면 너무 싸. 아직은 너무 네, 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이제 포워드 실적을 접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전히 싸고 올라갈 구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시총이 한 2조 9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이제 컨센서스 지금 잡혀 있는 거 보면 2026년도 영업이익이 3,500억 이상이 나온다라고 찍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최소 펄을 한 10배 정도로 가정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시총이 한 3조 5천억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여기에서 한 20% 이상의 업사이드는 남아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10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펄을. 근데 플랫폼 기업에 우리가 10배 주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 거고 시장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이거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있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 실리콘2가 어떤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게 되는 저항 자리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면 시세가 크게 나올 거고요. 뚫어내지 못하고 꺾이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종가에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오늘의 저점이나 어제의 저점 뭐 한 4%, 5% 되는 구간에 손절을 딱 잡고 진입을 해본다라면 리스크는 좀 짧게 가져가고 위로는 뭐 10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